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듬직한 남편의 뒷모습에 완전히 가려진 제 모습이요. 저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렸지만 남편은 커다란 손으로 제 얼굴을 다시 거울 앞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봐, 수진아. 우리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싫어요, 부끄러워요라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공간,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우리들의 실루엣은 저를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 강원도 춘천 공지천 인근에서 작은 소품샵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수진가명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영우 씨는 저보다 7살 많은 66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갓 20을 넘긴 꽃다운 나이였고 남편은 30을 바라보는 듬직한 청년이었죠. 당시엔 7살 차이가 꽤 크게 느껴져서 주변에서 말들도 많았지만 아이들 다 키워 서울로 보내고 둘만 남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대수였나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춘천의 아름다운 공지천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퇴직 후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모아 공지천 산책로 근처에 작은 소품샵을 열었습니다. 거창하게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예쁜 정원을 가꾸듯 내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과 소소하게 대화 나누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죠. 남편은 평생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남편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제 소품샵 수입으로 소박하게 생활비 쓰고 가끔 맛있는 거 사 먹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 부부들이라면 다들 비슷하시겠죠? 제 일과는 아침 일찍 공지천을 한 바퀴 산책하고 베란다에 가득한 화초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공무원 시절 습관이 남았는지 늘 정갈한 차림으로 제 산책길에 동행하죠. 남편은 원래도 다정했지만 요즘 들어 그 관심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품샵에 출근할 때면 오늘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누가 와서 말 걸면 대꾸하지 말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챙기곤 해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드니까 남편이 나밖에 없나 보다 싶어 귀엽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제 남편 영우 씨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젊었을 때도 남편은 그런 쪽으로 꽤나 열정적인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때는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이해가 됐죠. 하지만 보통 나이를 먹으면 그런 욕구도 줄어들고 담백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정반대입니다. 60이 넘어서부터 오히려 더 잦아지고 표현은 더 과감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공지천에 노을이 예쁘게 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소품샵 문을 닫고 들어온 저를 남편이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말을 꺼내더군요. 수진아, 우리도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좀 즐기면서 살아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제가 본 적도 없는 야릇한 속옷이며 란제리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퇴근하는 제 앞에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봐.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 저는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당신 노망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입어, 부끄럽게. 하지만 남편은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만 있는 공간인데 뭐가 어때? 당신은 아직 내 눈엔 30살 그대로야. 원래도 고집이 센 양반이었지만 요즘 남편은 삶의 모든 낙이 오직 부부관계에만 쏠려 있는 듯 했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등산도 안 가고 예전 공무원 동기들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도 시큰둥해요. 오로지 집에서 저랑 붙어 있는 게 제일 좋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랑받는 느낌이라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온 신경과 관심이 다 저한테만 쏠려 있었거든요. 제가 화분에 물을 줄 때도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남편의 시선이 제 등 뒤에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하지만 남편의 이 집요한 애정 공세에는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있었던 시청 퇴직자 부부 동반 모임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고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정원에는 낯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일상을 하나하나 통제하듯 파고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대체 그날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지식했던 우리 영호 씨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정해진 선 밖으로는 발자국 하나 내딛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제 남편 영호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3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결근도 없이 빳빳하게 풀먹인 와이셔츠처럼 정직하게만 살아온 양반이었죠. 춘천 시내 행정 업무를 돌보며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그 고지식한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은퇴를 하면 좀 느긋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꼼꼼하고 집요한 성미가 이제는 오로지 저라는 사람 하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밖으로 나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 나이대 남자들은 서먹했던 친구들도 다시 찾아 만나고 못다한 골프며 등산이며 산으로 들로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호 씨는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봐야 남의 자랑이나 듣고 술 마시면 몸만 축나지. 나는 그냥 당신이랑 소품샵 정리하고 공지천이나 걷는 게 제일 속 편해. 처음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퇴직하면 젖은 낙엽처럼 달라붙는다고 투덜댄다는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온통 제 스케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남편의 시선은 늘 제 그림자 끝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소품샵에 출근하려고 화장을 조금만 정성 들여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유심히 저를 쳐다봅니다. 오늘 누구 오기로 했어? 왜 그렇게 입술을 붉게 발라? 무심한 듯 던지는 질문 같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시의 눈초리가 섞여 있었죠. 제가 소품샵에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느새 근처 카페에 앉아 창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수진아,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지금 손님 많아? 어떤 손님이야? 남자야, 여자야? 한 번은 제가 꽃시장에 다녀오느라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샵 문을 연 적이 있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줄도 모르고 서둘러 돌아왔는데 샵 문 앞에는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더군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핏발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꽃시장 다녀오느라 그랬죠. 배터리가 나간 줄 몰랐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그날 온종일 제 옆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까봐 겁내는 어린아이처럼요. 남편의 이런 애정은 집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꼭 제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당신은 뒷모습도 어쩜 이렇게 여전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눈엔 당신밖에 안 보여. 60대 중반의 남자가 하기엔 참 낯간지러운 소리지만 남편은 아주 진지합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도 TV를 볼 때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거나 제 무릎을 베고 눕습니다. 다른 취미도 다른 관심사도 없어요. 오직 수진이라는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남편 인생의 유일한 행정 업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부러운 소리를 해대죠. 수진아, 영호 씨 같은 애처가가 어디 있니? 우리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입도 안 떼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짓습니다.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시선 안에 갇혀 산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그들은 모르니까요. 남편은 제가 소품샵에서 파는 앞치마 하나를 골라도 제가 좋아하는 정원 화초의 위치를 바꿔도 내가 봐줄게, 내가 할게라며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그게 처음엔 지극한 애정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저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커다란 나무에 가려져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고지식하고 집요한 성격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은 나이 들면 형제처럼 산다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졌죠. 공무원 생활할 땐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잖아. 이제는 내 시간 다 당신한테 보상해 줄 거야. 남편은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의 일방적인 애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건 단순히 은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묘한 경쟁심과 소유욕을 자극한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처럼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나갔던 어느 시청 퇴직자들의 부부 동반 동창 모임에서 시작되었죠. 그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걸 본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싱그러웠던 초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청 퇴직 동기들이 부부 동반으로 춘천 근교의 한 호숫가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리넨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소품샵을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옷 입는 감각이 조금은 남아 있었는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나이에 비해서는 퍽 봐줄 만하다는 생각은 했었죠.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쏟아질 그 뜨거운 시선들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펜션 마당에 모인 퇴직 동기들과 그 부인들 사이에서 저를 향한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바비큐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술 기운이 오른 남편의 옛 동료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영호 형님, 형수님은 대체 뭘 드시길래 예전이랑 똑같으셔? 아니,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 수진 씨, 혼자 세월을 피해가나 봐?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30살 아가씨야. 그 말에 다른 남자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야. 영호 형님은 복도 많아. 여기 부인들 중에서 수진 씨가 제일 세련됐어.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군살 하나가 없나? 정말 셋째 시집가도 되겠어. 농담 섞인 칭찬이었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부인들도 짐짓 부러운 척 한마디씩 던졌죠. 수진 씨는 타고났나 봐. 우리처럼 푸석푸석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비결이 뭐야? 저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화장발이에요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남자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제 목선과 허리 라인을 훑쳤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 영호 씨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허, 우리 집사람이 좀 예쁘긴 하죠라고 허허실실 웃어넘겼을 양반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주잔을 쥔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꾹 다물린 채 제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쏘아보고 있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눈을 좀 붙이려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툭 내뱉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놈들은 왜 남의 마누라를 보고 몸매가 어떻다느니 셋째 시집을 가도 된다느니 난리들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잖아요. 당신 동료들이 당신 기분 좋으라고 칭찬해 준 건데 왜 그래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자 남편은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농담? 그 자식들 눈빛 봤어? 당신을 훑어내리는 그 눈길이 어디가 칭찬이야? 다들 속으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게 뻔한데 남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제가 젊고 아름답다는 걸 확인시켜주자 이제야 본인 소유의 보석을 남들에게 뺏길까봐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질투라기보다는 차라리 재확인에 가까운 소유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평소처럼 다정한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압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감춰왔던 본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게요. 남들이 칭찬하는 제 몸이 오직 자신만의 것임을 증명하려는 듯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집요하게 저를 원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남편은 제 팔뚝이며 허리며 동료들이 칭찬했던 부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만져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쁜 줄 나도 새삼스럽네. 근데 이제부턴 그놈들이 한 말 다 잊어. 당신 몸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니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고지식한 공무원으로만 살았던 사람의 내면에 이런 시커먼 욕망이 숨어 있었나 싶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자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단순히 집안에서의 관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제 소품샵 영업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샵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커다란 쇼핑백들이 여러 개 들려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웬 쇼핑백을 이렇게나 많이? 제가 놀라 묻자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샵의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제가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파격적인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남편이 샵의 커튼을 쳤을 때 주위는 순식간에 어둑해졌습니다. 소품샵 안을 채우던 따스한 햇살이 차단되자 좁은 공간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남편은 탁자 위에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을 하나둘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웬 쇼핑백을 이렇게 많이? 제가 당황해서 묻자
남편은 평소에 무뚝뚝한 공무원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장난기와 진지함이 뒤섞인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어봐.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골랐어.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 하나를 열어본 저는 그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제가 평생 제 몸에 걸쳐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물건들이었거든요. 얇디얇은 검은색 레이스, 살결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소재의 옷들이었습니다. 손가락만 대도 툭 하고 끊어질 것 같은 가느다란 끈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것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번쩍이는 가죽 소재의 장식들과 붉은색 란제리였죠. 아니, 당신. 이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사와요. 제가 얼굴을 붉히며 쇼핑백을 밀어내자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이 나이에도 내 눈엔 당신이 제일 예쁘니까 사온 거지. 엊그제 동창 놈들이 당신 보고 뭐라고 했어? 아직 30살 같다고 했잖아. 그 몸매 나만 보기 아깝다며 칭찬들 하길래 내가 제대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쇼핑백에서 가죽 소재의 밴드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가운을 꺼내 제 몸에 대보았습니다. 이거 입어봐. 오늘 당장. 집에서 나만 보는 건데 뭐가 어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시청에서 법규와 원칙만 따지던 양반이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알아왔는지, 어떻게 백화점 매장에서 이런 걸 골라 잡았는지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남편은 제 당혹감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것도 입고 이것도 걸치고 오늘 밤엔 내 앞에서 모델이 되어줘. 오직 나만을 위한 모델 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남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남편은 제 허리를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들 앞에서 칭찬받는 건 좋아하면서 왜 내 앞에서는 부끄러워해? 그놈들 시선보다 내 시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말엔 묘한 질투와 소유욕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찬사가 남편 안에 잠자고 있던 괴물 같은 욕망을 깨운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쇼핑백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까지 들어 있었죠. 이거 신고 거실 거울 앞에 서봐. 당신의 그 매끄러운 다리랑 이 가죽 장식이 얼마나 잘 어울릴지 난 벌써 기대가 돼. 부끄러움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59의 나이에 다 큰 자식들이 있는 엄마가 집에서 이런 옷을 입고 남편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니요. 하지만 남편의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안방에서 우리끼리 즐기자는 건데. 당신 나 사랑한다며? 내 소원 하나 못 들어줘? 남편은 평소의 고지식한 모습은 벗어던지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한 남자가 되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엔 남편이 미리 골라놓은 오늘의 의상이 놓여 있었죠. 오늘은 이거야. 이거 입고 거실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남편은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아이처럼 혹은 보물을 감상하는 수집가처럼 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시스루 사이로 비치는 제 살결을 보며 남편은 탄성을 내뱉었고 가죽 장식이 주는 차가운 촉감에 제가 몸을 떨때면 남편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부하고 화도 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그 뜨거운 시선에 길들여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제 모습. 낯설고 망측했지만
동시에 그 파격적인 옷차림이 저를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걸 부인할 수 없었죠.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제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거봐, 당신도 좋아하잖아. 당신 몸은 정직해. 하지만 남편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 늘 보던 거실 거울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은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으로 차 키를 챙기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밖으로 나가자. 내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 그 말에 저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했다는 그 특별한 무대가 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질지 예감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차는 공지천 산책로를 지나 춘천 시외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화려하고 기괴한 간판이 즐비한 골목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저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참 묘합니다. 주부인 저에게 집은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랫감이 쌓여 있고 저녁 메뉴를 고민해야 하는 끝없는 가가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이 사온 가죽 장식이며 시스루 의상을 걸치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이질적이었겠어요. 처음엔 정말이지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나 미친 사람 만들 작정이야? 애들이 알면 어쩌려고. 저는 남편이 내미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망측해도 이렇게 망측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 영호 씨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지식한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한 끈기가 여기서 발휘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면 같이 맞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거실불을 끄고 은은한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와인과 간단한 치즈 안주를 차려놓더군요. 수진아, 화내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당신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아주 낮고 다정했습니다. 억지로 식탁 앞에 앉은 저를 보며 남편은 제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손 좀 봐. 나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졌어. 애들 키우고 나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청춘 다 보냈는데 나는 당신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본 순간 제 마음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야한 옷들이 선물이라니 말이 돼요? 제가 쏘아붙였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선물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여전히 여자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내 진심이야.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 눈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인데 그 진심 어린 눈빛. 평소에는 무뚝뚝하게 밥 먹자 자자하던 양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름답다고 말해주는데 어느 여자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남편은 매일 밤 제가 소품샵에서 돌아오면 미리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향기로운 임욕제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워하는 저를 위해 직접 머리를 감겨주고 제가 사온 야릇한 옷들을 수건 위에 정성껏 펴놓았죠. 오늘 딱 한 번만 더 내 소원 들어주면 안 될까? 장난스럽게 윙크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35해 전 저에게 수줍게 고백하던 그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남편의 정성 어린 이벤트가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어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당당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죽끈이 제 살결을 파고드는 감촉이나 시스루 너머로 비치는 제 실루엣이 남편을 저토록 흥분시킨다는 사실이 저를 묘하게 고무시켰죠. 나쁘지 않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제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해가자 남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진해졌죠. 이제 남편은 단순히 옷을 입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가 그 옷에 어울리는 포즈를 취하게 하거나 남편이 시키는 대사를 으깨 하는 등 은밀한 놀이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남편의 지시에 따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59의 할머니가 아니라 오직 영호 씨의 단 하나뿐인 여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밤 거실과 안방을 오가며 우리만의 연극을 즐겼습니다. 남편은 퇴근한 저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깜짝 편지를 남기기도 했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고마워. 이 옷을 입은 당신은 내 최고의 예술작품이야. 남편의 이런 달콤한 말들은 저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부담스럽기만 했던 남편의 욕망이 이제는 저를 지탱해주는 특별한 사랑의 증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그 뜨거운 열망은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만 머물기엔 너무나 컸던 모양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소품샵 문을 닫으라고 재촉하던 남편이 차 키를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춘천을 좀 벗어나 보자. 내가 정말 근사한 곳을 알아놨거든. 남편의 얼굴엔 아이 같은 흥분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드라이브나 가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죠. 하지만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향한 곳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낯선 길의 끝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춘천의 풍경이 사라지고 인적 드문 교외의 숲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기괴한 건물들이 보였을 때 제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걸까요? 우리만의 은밀한 놀이가 집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춘천의 주말 오후는 늘 평온했습니다. 소양강 물결이 잔잔하게 빛나고 공지천 주변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풍경 말이죠. 저 역시 그날은 남편과 그저 시원한 강바람이나 쐬고 근처에서 막국수나 한 그릇 먹고 돌아올 생각으로 가벼운 카디건 하나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주말엔 당신 소품샵 문 일찍 닫아. 내 특별히 근사한 곳으로 콧바람 쐬어줄게라며 유난을 떨었거든요. 남편의 차에 올라탔을 때 차 안에서는 평소 그가 듣지도 않던 감각적인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여요. 제가 묻자 남편은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만 지었죠. 응, 오늘은 우리 수진이한테 새로운 세상을 구경시켜 주려고. 차는 익숙한 춘천 시내를 벗어나 북한강 줄기를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숲이 짙어지고 민가도 하나둘 사라질 즈음 남편은 갑자기 좁은 비포장도로로 차머리를 돌렸습니다. 여보, 여기 어디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속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한 10분쯤 더 들어갔을까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기괴할 만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보라색의 강렬한 조명들이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며 서 있었죠. 간판에는 테마 무인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거든요.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성벽처럼 높게 둘러싸인 테마형 무인텔 앞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59평생 이런 곳은 영화에서나 봤지 제 발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것도 퇴직 공무원인 남편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마치 대단한 보물 창고라도 발견한 탐험가처럼 눈을 반짝였죠. 남편은 차를 조심스럽게 무인텔 주차 구역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셔터가 스르르 내려가며 외부와 차단되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나 안 내려. 당장 차 돌려요. 창피해서 나 여기 못 있어. 제가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시동을 끄고 차분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여기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당신 요즘 집에서 나랑 노는 거 즐거워했잖아. 근데 집은 너무 좁고 익숙하잖아. 여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세상이래. 남편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열정과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내 부동산 하는 후배가 그러는데 요새는 우리 같은 나이대 부부들이 더 많이 온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무인이라 마주칠 사람도 없어. 당신이 집에서 입었던 그 옷들, 이런 곳에서 보면 얼마나 더 예쁠지 궁금하지 않아? 남편은 미리 준비한 듯 뒷좌석에서 낯익은 백화점 쇼핑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파격적인 의상들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춘천시청에서 원칙만 따지던 그 고지식한 영호 씨가 대체 어디서 이런 대담함을 배워온 걸까요? 인적 드문 교회, 낯선 네온사인,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싫어요. 나 안 내려요. 제발 집에 가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 문을 열고 내려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열고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죠. 남편의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전달되는 순간 거부하고 싶던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는 다른 세상일까? 59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 말이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믿지? 우리 인생에 남은 건 이제 서로뿐이야. 나랑 같이 가보자. 그 진지한 눈빛에 저는 결국 쥐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말았습니다. 낯선 공간이 주는 공포보다 저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남편의 욕망에 이끌려버린 것이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남편에게 이끌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제 눈앞에는 굳게 닫힌 계단실 문이 보였습니다. 과연 저 문 너머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 문을 열고 들어온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얼굴은 화염에 휩싸인 듯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끌었지만 저는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런 곳을. 제발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춘천 시내에서 소품샵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단아하게 꽃을 가꾸던 제가 이런 은밀한 숙박업소의 셔터 내려간 주차장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며 차 시트에 몸을 바짝 붙이자 남편 영호 씨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 안에 가두었죠. 수진아, 나 좀 봐.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낮았습니다. 남 눈치? 그 남이 누구야? 우리 인생에서 그 남들이 우리 대신 살아준 적 있어? 30년 넘게 시청에서 서류 뭉치랑 씨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딱 하나야. 남들은 우리한테 아무 관심 없다는 거.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집요한 욕망뿐만 아니라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에 대한 지독한 애착이 서려 있었죠. 애들은 서울 가서 제 살길 찾느라 바쁘고 우리 친구들도 다 제 앞가림하기 바빠. 이제 우리 인생에 남은 건 죽을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킬 우리 둘뿐이야. 그런데 왜 자꾸 보이지도 않는 남들 시선 속에 당신을 가두려고 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묵직하게 때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우리 몰라. 아니, 안다 해도 상관없어. 부부가 사랑하러 왔다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어? 나는 당신이 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길 바라. 설거지 걱정, 내일 아침 국거리 걱정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자로서의 당신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잖아.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눈엔 그 옛날 수줍게 웃던 20살 수진이야. 그 아름다운 당신을 이런 특별한 곳에서 오롯이 느끼고 싶어. 내 마지막 욕심이야. 응? 그 마지막 욕심이라는 말에 제 마음속 빗장이 맥없이 풀려버렸습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법과 원칙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던 이 고지식한 남자가 오직 저를 위해 이런 파격적인 일탈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죠.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저를 이토록 뜨겁게 원하는 남자의 진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천천히 차 밖으로 한쪽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죠?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뿐이야. 걱정하지 마. 남편은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된 계단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은 어두웠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켜지는 센서 등이 마치 우리를 은밀한 세계로 초대하는 안내등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품에 의지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방방거렸습니다. 창피함은 어느새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남편은 미리 예약해둔 방 번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카드키를 갖다 대자 띠리릭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눈 떠봐. 우리만의 세상이야. 남편의 속삭임에 눈을 뜬 저는 그만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거실 조명과는 차원이 다른 화려하고 몽환적인 빛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사방에 설치된 거울들은 낯선 제 모습을 수십 개로 복제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방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화려한 조명과 유리 너머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카드키 소리와 함께 열린 문 안쪽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방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건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려하고 몽환적인 조명들이었어요.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미세한 빛들이 흐르고 있었고 벽면은 온통 보랏빛과 붉은빛이 섞인 묘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천장까지 사방이 유리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를 보든 제 모습이 수십 개로 복제되어 나타나더군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사온 옷을 입어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심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59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소품샵 주인으로 살아온 제 모습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그것도 이 화려하고 기괴한 공간 속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뒤로 숨으려 했지만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수진아, 봐봐. 여기선 숨을 곳이 없어. 오직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뿐이야.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바닥을 봐도 거울 속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지독한 수치심 끝에서 아주 생경한 기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춘천의 단정한 아파트, 익숙한 가구들 사이에서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살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이 낯선 공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수많은 거울 속의 시선들이 오히려 저를 억눌러 왔던 모든 사회적 체면과 도덕의 굴레를 한꺼풀씩 벗겨내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너무 이상해요. 제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미친 듯이 뛰며 묘한 해방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는 공지천도 아니고 우리 집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유리 성벽 아니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치는 공기조차 살결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제 가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 광경이 수십 번 반복되어 비쳤죠. 평소라면 불 꺼요라고 했을 제가 그날은 홀린 듯이 거울 속에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남편의 눈빛과 그 앞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제 어깨선. 일상에서는 지루하고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제 몸이 이 낯선 유리의 방에서는 마치 아주 귀한 보석처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독이 해방감이라는 해독제와 섞여 묘한 쾌락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 남편의 거친 손이 제 허리 라인을 타고 내려올 때 저는 거울을 통해 제 몸이 움찔거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된 이 공간은 제 감각을 수만 배로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자극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용돌이쳤죠. 저는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울 속에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낯선 자극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저를 탐닉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붉어진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늙어가는 할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 해방감은 중독적이었고 저는 더 이상 이곳이 무인텔이라는 것도 밖에서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유리 벽면에 반사되어 부딪히는 우리의 거친 호흡만이 이 방의 유일한 질서였죠. 남편은 이제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끄는 대신 방 한쪽에 있는 커다란 전신 거울 앞으로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제 뒤에 바짝 붙어 제 턱을 들어 올렸죠. 자, 눈 크게 뜨고 봐. 이게 진짜 우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거울 속에는 땀방울이 맺힌 우리 두 사람의 적나라한 실루엣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실루엣을 아내에게 강제로 마주하게 하며 차원이 다른 집착의 순간으로 저를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방 한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전신 거울 앞으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 몸을, 그것도 남편의 품에 안겨 흐트러진 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거든요. 안 돼요. 보지 마요. 불 꺼요. 제발. 제 간절한 부탁에도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제 턱을 부드럽지만 힘있게 들어 올리며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죠. 수진아, 눈 떠. 피하지 말고 똑바로 봐. 이게 지금의 우리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고지식한 공무원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한 수집가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조명에 물든 채 서로를 탐닉하고 있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숨을 헐떡이는 여자와 그 여자를 뒤에서 집요하게 안고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저와 영호 씨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봐봐, 수진아. 사람들이 당신 보고 왜 젊다고 하는지 알겠어? 이 거울 속의 당신은 여전히 눈부셔. 남편의 손길이 제 목덜미에서 어깨, 그리고 허리 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거울을 통해 남편의 손이 제 살결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기묘한 자극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의 굴곡 하나하나를 거울 속에서 확인하듯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오늘보다 하루 더 늙겠지. 1년 뒤면 더 주름이 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순간이야. 나는 이 모습을 내 눈에, 내 손끝에 다 새겨둘 거야. 남편의 말은 마치 한편의 시 같기도 했고 절박한 기도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등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내 평생에 단 하나뿐인 여자야. 이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실루엣이 얼마나 관능적인지 당신도 좀 알아야 해. 남편은 거울에 비친 제 가슴선과 허리, 다리 라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찬양하듯 으조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려 하면 그는 다시 제 고개를 돌려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마주치게 했죠.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알던 춘천의 그 단아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뜨거운 시선과 찬사에 젖어 욕망에 솔직해진 한 명의 여자였죠. 사방이 유리로 된 이 방에서 남편은 저를 한 점의 조각상을 감상하듯 구석구석 살피고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은 늙지 않았어. 내 사랑이 당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생생하게 꽃피우고 있잖아. 남편의 집요한 탐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가 느끼는 그 찰나의 희열과 당혹감을 모두 소유하려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 강압적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가장 젊은 모습이라 불러줄 때마다 제 안에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죠. 거울 속에서 겹쳐진 우리 두 사람의 실루엣은 화려한 네온 조명과 어우러져 마치 몽환적인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귓불을 잘게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당신만 보며 살겠다고 한 약속, 지금 이 거울 앞에서 다시 맹세해. 내 눈엔 당신밖에 없어, 수진아. 그 뜨거운 찬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의 우리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의 손길은 이제 찬미를 넘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혹은 더 높은 환희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청에서 퇴근해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서둘러 잠자리에 들던 그 무뚝뚝한 남편은 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영호 씨는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소년처럼, 아니 먹잇감을 앞에 둔 청년처럼 뜨거운 열정을 내뿜고 있었죠. 그 열정은 이제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넘어 우리 부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강렬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의 찬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천천히 침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겁이 났어요. 집에서의 남편은 늘 서툴고 급했거든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며 시간에 쫓겨 살아서 그런지 부부 관계조차 마치 해치워야 할 업무처럼 서두르곤 했으니까요. 이제 됐죠? 자요. 그게 평소 남편이 제게 남기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무인텔의 조명 아래 선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영호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주 귀한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제 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부터 코끝, 그리고 입술까지 아주 천천히,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세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래요?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순이 넘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사랑을 시작해 상대의 숨소리 하나조차 놓치고 싶지 않아 안달이 난 뜨거운 20살 청년의 눈동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끝났을 손길이 그날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지고 제 발목의 곡선을 따라 입을 맞추며 제가 가진 모든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나갔습니다. 수진아, 급할 거 없어. 여긴 우리밖에 없고 시간은 멈췄으니까. 남편의 그 낮은 속삭임이 제 귀를 간지럽힐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엄마로 살며 아내로 살며 꽁꽁 묶어두었던 제 안의 본능이, 그 억눌렸던 감각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생경했습니다. 남편의 세심한 열정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고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끄러워서 혹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꾹 참았던 소리들이 낯선 천장의 조명을 향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죠. 아, 영호 씨. 제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그렇게 달콤하게 불린 게 대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에 더욱 고무된 듯 마치 제 몸의 지도를 새로 그리듯 구석구석을 탐닉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59의 육체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마디가 제 부드러운 살결과 부딪힐 때마다
전해지는 그 강렬한 진동.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남편의 진심과 제 안에 억눌린 자아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전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방의 유리는 우리의 열기를 반사하며 방 안의 온도를 끝없이 끌어올렸죠. 한참을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으니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더군요. 나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제 솔직한 고백에 남편은 제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이렇게 뜨거운 여자인 줄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수진아, 우리 그동안 너무 아끼고 살았나 봐.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필요했던 건 단순히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의 확인이었다는 것을요. 춘천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서로의 얼굴을 이 기묘한 유리의 방에서 드디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첫 경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깨어난 남편의 탐험과 정신은 이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남편의 눈빛은 늘 다음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남편이 보내온 기장천외한 사진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아, 다음엔 여기 어때? 여기는 침대가 돌아간대.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활기차졌고 저 역시 그 위험한 초대를 내심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팔도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우리 부부만의 은밀한 순례가 시작된 것이죠. 한번 터진 물꼬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교회 무인텔에서의 강렬했던 기억이 남편 영호 씨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탐험가의 본능을 완전히 깨워버린 모양이었어요. 평생 시청에서 서류 더미만 뒤적이던 그 꼼꼼한 성격이 이제는 전국의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수소문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몰두하곤 했는데 슬쩍 들여다보면 부동산 매물이 아니라 화려한 인테리어의 테마룸이나 전국 각지의 독특한 펜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여기 좀 봐봐. 여기는 방 안에 폭포가 있대. 저기 전라도 쪽엔 침대 주변이 온통 수족관인 곳도 있고.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제게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춘천의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온 제게 그런 곳들은 별천지나 다름없었죠. 처음엔 아이고, 당신 정말 로망났나 봐. 그 먼 데를 그 짓 하러 가자고 하며 펄쩍 뛰었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만 되면 저를 차에 태우고 강원도를 넘어 경기도, 충청도, 저 멀리 남도까지 종횡무진 달리기 시작했죠. 남편의 치밀함은 장소 선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이면 어김없이 택배 상자들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소품샵에서는 절대 팔지 않는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눈을 가리는 부드러운 안대부터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털 달린 장식,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향수와 오일들까지. 저는 택배를 뜯을 때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이 아주 좋더라고. 우리 수진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지. 어느 날은 남편이 아주 기다란 박스를 들고 왔는데 열어보니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 채찍 모양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걸 왜 사와?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사랑에 색깔을 좀 입히고 싶은 거지. 당신도 막상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그 당황스러운 소품들이 가방에 챙겨질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걸 쓰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곳에 가면 남편은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낯선 도시의 호텔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매번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사방이 거울이었고 어떤 곳은 감옥처럼 꾸며져 있었으며 또 어떤 곳은 왕실의 침실처럼 화려했죠. 남편은 그 장소에 어울리는 소품들을 제게 건넸고 저는 망측해 정말 못 살아라고 투덜대면서도 남편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변해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찰나였고 그 뒤에 찾아오는 자극은 일상의 무료함을 완전히 씻어낼 만큼 강력했거든요. 이제는 남편이 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 하고 물으면 저도 모르게 지난번에 갔던 데보다 더 특이한 데 없어요? 라고 되묻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요함과 기상천외한 소품들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춘천의 중년 부부가 아니라 전국을 유람하는 은밀한 연인이 된 것 같았죠. 남편은 매번 오늘 당신은 내 최고의 파트너야라며 저를 찬미했고 저는 그 찬사에 취해 제가 가진 모든 감각을 아낌없이 열어젖혔습니다. 59의 나이에 이런 짜릿함을 맛보게 될 줄이야. 제 인생에 이런 반전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주말을 보내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면 저는 다시 평범한 소품샵 주인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지천 산책로에서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은 제 속도 모르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죠. 수진 씨,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그들의 평범한 물음에 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과 우리만의 은밀한 주말 사이의 괴리가 가끔은 저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네 친구들이 모여 남편 험담을 하거나 나이 들어 건조해진 부부관계를 한탄할 때면 제 마음은 묘한 우월감과 쾌감으로 일렁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한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제 머릿속엔 지난 주말 남편과 나눴던 그 뜨겁고 기상천외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춘천의 월요일 오전은 소품샵 근처 브런치 카페에서 동네 아줌마들과 나누는 수다로 시작되곤 합니다. 다들 쉰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모였다 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뻔하죠. 자식들 취업 걱정, 손주 재롱잔치, 그리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바로 남편 흉보기입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창가 자리에 모여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정배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습니다. 아휴, 우리 집 양반은 이제 거실 소파랑 한 몸이 됐어. 퇴직하고 나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TV만 보는데 가끔 밤에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올 때가 제일 무서워. 난 이제 잠자리가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져서 죽겠어. 그냥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번거롭게 구는지 몰라. 그 말에 옆에 있던 김 여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형제처럼, 동지처럼 사는 거지. 그게 편해. 수진 씨네 영호 씨는 공무원 출신이라 점잖아서 안 그러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참느라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습니다. 점잖다고요? 우리 영호 씨가? 속으로는 지난 주말 전국을 돌며 남편과 나눴던 그 기상천외한 소품들과 무인텔의 화려한 거울 방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선물했던 가죽 장식의 차가운 촉감, 거울 속에서 찬미하듯 저를 탐닉하던 그의 뜨거운 눈빛. 그런 것들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조신하고 평범한 아내의 가면을 썼죠. 아이고, 우리도 뭐 다를 게 있나요? 나이 들면 다 비슷하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제 애매한 대답에 아줌마들은 역시 영호 씨는 점잖네, 수진 씨는 속 편해서 좋겠다라며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우월감과 짜릿함이 일렁였습니다. 숙제처럼 억지로 몸을 섞는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저에게 남편과의 시간은 숙제가 아니라 매주 기다려지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축제였으니까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는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난 것 같다며 허탈하게 웃을 때 저는 속으로 아니요, 저는 이제 시작인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시스루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 팽팽한 긴장감과 해방감을 이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59의 나이에도 남편에게 여전히 뜨거운 욕망의 대상이 되고 전국의 화려한 침실을 유람하며 새로운 감각에 눈뜨고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을 얼마나 활기차게 만드는지 그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수다를 마치고 소품샵으로 돌아오는 길, 공지천의 버드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조차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과의 그 비밀스러운 놀이들이 저를 더 민감하고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든 것 같았죠. 저는 샵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배 엄마가 말했던 푸석푸석한 늙은이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독하게 사랑받고 찬미받는 여자의 생기가 제 눈빛 속에 서려 있더군요. 남편 영호 씨의 그 과도한 집착과 파격적인 요구들이 사실은 저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만 켠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낮에 친구들이 흉보던 소파와 한 몸이 된 남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내미는 와인 잔을 받으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고지식했던 남자가 왜 이토록 제게 집착하고 왜 이토록 뜨겁게 저를 여자로 만들려 애쓰는 것인지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남편의 눈빛은 와인보다 더 진하게 취한 듯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랜만에 취기 어린 목소리로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소품샵 창가를 환하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남편 영호 씨가 웬일로 레드와인 한 병을 따더니 제 앞에 잔을 내밀더군요. 춘천의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처럼 낯선 옷을 입으라거나 어딘가로 가자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와인을 들이켜던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즈음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입을 뗐습니다. 수진아, 당신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제가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나 시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당신 고생시킨 거 내가 다 알아. 애들 둘 키우면서
당신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시원하게 못 보내줬잖아. 부동산 일 시작하고도 자리 잡느라 당신 손에 물말을 날 없게 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미어져. 남편은 취기 때문인지 평소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보고 젊다, 예쁘다 칭찬할 때마다 나는 좋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 저렇게 고운 여자가 나 만나서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느라 자기 인생 다 보냈구나 싶어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만 남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매일 밤 고민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등을 거친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돈이야 먹고 살 만큼은 있다지만 그게 당신 청춘을 돌려줄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정배 엄마나 소품샵 주인으로만 불러도 나만큼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여자 수진이로 느끼게 해주겠다고. 당신이 거울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도 낯선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찬미할 때 당신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 나는 그 순간이 당신이 가장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자꾸 욕심을 냈던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그토록 집요하게 전국의 무인텔을 찾고 기상천외한 소품들을 사오고 저를 거울 앞에 세웠던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 미안함과 지독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세월에 씻겨 내려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당신을 여자로 대우해주고 열정적으로 원해주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늙을 것 같았어. 당신의 그 아름다운 꽃이 시들지 않게 내가 매일 물을 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믿었거든. 남편의 고백은 춘천의 깊은 밤을 온통 분홍빛 진심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동안 망측하다, 번거롭다며 투덜댔던 제 자신이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였죠.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 아내 여자를 깨워주는 것만이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바치는 자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와인 한 잔에 취해 눈시울을 붉히는 이 66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선 와인 향과 함께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그 투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랑법이 비로소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닿아 단단한 매듭을 짓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과도한 요구들이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저를 향한 눈물겨운 속죄이자 창가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저를 또 다른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남편이 지키고 싶어 했던 제 안의 그 여자를 정작 저 자신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았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 말이죠. 남편의 진심을 마주한 그 밤, 저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춘천의 밤바람이 창틀을 타고 넘어와 살결에 닿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동안 저는 남편의 그 과도한 요구들을 보며 이 양반이 나이 들어서 왜 이럴까, 단순히 몸의 대화가 그리운 걸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소품들을 보며 당황하고 낯선 무인텔 조명 아래서 수치심을 느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 영호 씨의 그 집요한 애착은 단순히 육체적인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금씩 늘어가는 제 주름을 저보다 먼저 발견하고
아파했던 남자의 눈물겨운 저항이었던 거예요. 제가 소품샵 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세월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씹겨 내려가는 제 여자로서의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 안달복달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은 그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제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단 한 번도 할머니나 아이들의 엄마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실루엣을 강제로 마주하게 했던 그 낯선 행동조차 제가 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주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젊은 모습이라던 그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가장 찬란하게 불태우자는 남편만의 처절한 사랑의 창가였던 거죠. 그는 제가 59이 아니라 여전히 20살의 수진이로 머물러 주길 바랐던 게 아닙니다. 59의 수진이가 가진 그 성숙하고 농밀한 아름다움을 저 스스로가 사랑하길 바랐던 거예요. 제가 시스루 옷을 입고 부끄러워할 때 남편이 보냈던 그 뜨거운 눈빛은 단순히 야한 옷에 대한 흥분이 아니라 내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눈부신 존재다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가리고 제게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지독한 집착이 사실은 세월로부터 저를 지켜내려 했던 남편만의 눈물겨운 방어 기제였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남편의 그 은밀한 놀이들은 제 젊음을 붙잡아주기 위한 마법 같은 의식이었던 셈이죠. 그가 수소문에 찾아낸 특색 있는 숙박시설들은 우리가 일상의 권태에 매몰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탈출구였고 그가 사온 기상천외한 소품들은 무뎌져 가는 저희 감각을 깨워주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망측하다고 손살에 쳤던 제 모습이 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온몸을 던져 저를 여자로 지켜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의 진심을 외면하려 했으니까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편 영호 씨가 왜 그토록 제 일거수일투족에 집착했는지, 왜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제 곁만 지키려 했는지 말이죠. 그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저를 단 1초라도 더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공무원으로 평생 고지식하게 살아온 이 남자가 아내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의 손에 이끌려가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열정에 기꺼이 화답하는 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그 눈물겨운 사랑의 방식을 이제는 온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황혼이 결코 쓸쓸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농밀하고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말이죠. 남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이 깊은 밤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 섰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오직 서로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합니다. 남편 영호 씨의 눈물 섞인 고백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신뢰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춘천의 밤은 깊어만 갔고 창밖의 소양강 물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품속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집요하게 제 젊음을 붙잡으려 했던 이유를 알고 나니 그가 사왔던 기상천외한 소품들도
화려한 무인텔의 조명들도 더 이상 망측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고귀한 사랑의 언어였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우리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는 잠자리가 숙제 같다고 한탄하든 나이 들어 무슨 주책이냐고 수군대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만의 세계, 그 뜨거운 유리방 안에서 마주하는 진실한 실루엣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59, 그리고 66. 누군가는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나이지만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연애를 시작한 기분입니다. 여보,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먼저 묻자 남편의 눈이 다시금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내가 전국의 모든 특별한 방들을 다 보여줄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스스로가 여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줄게. 남편의 그 고집스러운 약속이 이제는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70대의 나이에도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가장 젊은 시절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노년의 삶이라는 틀을 당당히 깨트리며 우리만의 농밀하고 뜨거운 시간을 이어가기로 말이죠. 우리의 황혼 연애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때로는 파격적인 시스루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도시의 테마룸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지독한 애착, 그리고 세월에 씻겨 내려가는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붙잡아주려는 그 눈물겨운 헌신 말입니다. 춘천의 평범한 부부로 보이지만 문을 닫고 우리만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평범한 공무원 남편과 소품샵 아내의 은밀하고도 지독한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사랑을 지켜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책으로 보일지 몰라도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열정만큼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영우와 수진의 다음 행보, 그리고 더 농밀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사람의 당당한 황혼 연애를 응원하신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혹은 수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은밀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파격적이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